너도 진짜 소셜벤처 창업에 필요한 핵심을 공부해. 야, 너도 할 수 있어. 디자인 싱킹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람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자인 싱킹을 해야 하고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감하고 공감을 통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 생각해 보면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디자인 띵킹의 1단계, 2단계, 깊이 공감하기 단계와 문제 정의 단계를 한번 조금 더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띵킹 총 5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깊이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이 두 가지 단계는요,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아이디어, 프로타입, 테스트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문제를 발견하는 두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공감하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객의 보이지 않는 니즈, 예기치 못한 깊은 욕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익숙함에서 벗어나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현장에서 관찰하고요. 또 인터뷰하고 몰입, 감정이입을 통해서 고객을 깊이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몰입, 감정이입은 영어로 표현하면 immerse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immerse는 인류학자들이 한 부족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면서 조금 더 긴 시간 함께 하는 과정을 이멀스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말 공감하기란 이멀스까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니즈를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희는 깊은 공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려면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다가가서 원하는 게 뭐세요? 뭘 해결하고 싶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객님은 잘 모르겠는데요, 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듯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물어서 고객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객과 함께 발견할 수 있도록 고객을 도와주시고요, 고객에게 적절한 관심과 또 호기심과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공감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려면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찰도 필요하고요, 또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필요해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서도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비언어적인 표정, 저의 말의 속도, 저의 제스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것까지 민감하게 알아차리면요, 저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느끼고 고객을 만나는 것과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리서치를 하는 거는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고객을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는데요,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시간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지도 않은 건데도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결국은 실패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도 의미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드는 시간,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고객을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직접 고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시간이 아깝고 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요, 거기에 가치를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치를 느끼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렇게 고객의 리얼 밸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깊은 공감하기 단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넥터스라는 그런 기업가 정신 대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동아리고 NGO 단체고요. 우리나라에도 약 30개 대학이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소방관 아저씨를 인터뷰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되게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그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던 사실 중에 하나가 이런 그러니까 불을 끄는데 사용하는 보호 장비가 이렇게 무한정 바꿔주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소진이 되고 사용할 수 없어서 바꾸다 보면 그 횟수가 넘어가면 이제 자기 돈으로 보호 장비를 사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일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낀 청년들이 이 버려지는 소방관 아저씨의 그 옷을 다시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 수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호 장비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물어보니까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일들을 알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이넥터스에서 이 폐지 줍는 아주머니들을 깊이 공감하기 위해서 거의 6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닌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하루를 내서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만나고 다니니까요. 이 가슴 속에 뜨거움이 생기고요. 어떻게든 이분들을 조금 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장에서 직접 공감을 할 때 얻어지는 그런 또 다른 면이고요. 이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뭔가 이 니엇과가 그렇게 무겁고 밀기 힘든 건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아까부터 경량화로 만들고 조금 더 편하게 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더 떠올랐다면 이분들의 수익에 조금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다가 이 니아꺼 양면에 광고판을 부착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내서 실제 폐지 줍는 아주머니들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대단하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신문 기사, 논문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다시피 정말로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어떨까요? 무인양품 많이 아시죠? 무인양품은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생활 필수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집에 직접 방문해요. 그 가정의 생활의 공기를 관찰하고 그들이 생필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듯 디자인 띵킹에서 얘기하는 공감을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으로 채택해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요, 약 30%의 고객이 2G라는 굉장히 안 좋고 느린 환경에서 인터넷을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본사 차원에서 화요일마다 인터넷을 2G로 만들어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페이스북의 공감하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라이트 버전이 굉장히 빨리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감하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 공감하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질문의 핵심은요, 왜 공감하기를 해야 될까요가 아니고요, 왜 공감하기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입니다. 디자인 띵킹의 1단계, 즉 공감하기 단계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혹시 뭔가 아이디어가 잘 안 나와서, 잘 안 떠올라서 곤란함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아마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나? 아이디어가 잘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저에게도 많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띵킹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요, 문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겪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모호하고요, 막연하고요, 추상적인 문제일수록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고요? 아직 문제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문제 정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히 관찰하기, 깊이 물어보기, 직접 감정이입해서 경험해 보기. 그럼 각각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하기입니다. 관찰하기는 생각보다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호기심이 없으면요, 같은 거를 봐도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익숙함으로 보면요, 새로운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찰할 때는요, 정말 자세히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나의 판단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는 대개 결과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근데 과정과 사람들의 경험을 관찰하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정에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은 동선 주민센터 그리고 시청, 구청에 민원실에 간 적이 있습니까? 그 민원실에 늘 비슷한 모양들이 있는데 그 민원실을 조금 더 사용자 관점에서 공감해서 좀 새로운 혁신 민원실을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민원실의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게 되면요,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떠오를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거 고쳐봐야지. 저렇게 어려운 경험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되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경험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비즈니스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데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또 관찰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표정, 제스처, 눈빛 반응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요, 자세히 관찰하면 굉장히 또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놀라는지, 또 어떤 순간에 행복한 표정, 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지, 어떤 모습에서 당황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불만족스러워 하는지, 이런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고객의 니즈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숨은 욕구를 찾고 싶습니까?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세심한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일반인들도 충분히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자처럼요, 너무 딱딱하게 취조하듯이 묻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경험을 물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how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why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ow는요, 어떻게라는 거는 제가 찾아갈 저의 숙제고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why. 이 why를 자꾸 물어보시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why가 잘 나오려면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자꾸 판단하지 않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보면 아마 고객이 더 잘 이해되고 또 공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를 인터뷰를 할까요? 평범한 사람보다는요, 조금 더
양극단에 있는 익스트림 유저와 좀 더 친해지십시오.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인터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굉장히 낯선 고객, 특이한 고객들도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관점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타겟 고객뿐만 아니라 익스트림 유저, 극단적 사용자들도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혹시 설문조사를 인터뷰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단연컨 설문조사는 공감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위한 수단 또는 도구로만 활용하되 설문조사로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마주보고요. 얼굴 보시고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왜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공감하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는 단계에서 사실 가장 어려워서 디자인 띵킹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관찰도 잘 안 되고요. 인터뷰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인사이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조금씩 더 훈련을 한번 해보면서 조금씩 공감을 좀 더 잘 하도록 약간의 경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조금씩 익숙해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 문제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공감과 문제 정의는요, 연결되어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딱딱 떨어진 과정이라고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깊이 하다 보면요, 불현듯 문제 정의가 떠오르고요. 또 문제 정의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 단계는요, 거의 밀착해서 이렇게 하나의 과정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문제 정의 단계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 단계는요, 관찰, 인터뷰, 몰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또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절하게 초점을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문제 정의 단계를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관점을 디자인하는 단계.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요, 전혀 새로운 문제로 해석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는요, 고객의 진짜 문제 또는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문제 정의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경험을 통해서 문제 정의를 잘하고 또 문제 정의를 자꾸 하다 보면요, 좀 더 깊은 단계의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남들이 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사례입니다. 삼성 터마로우 솔루션에서 나왔던 무지 게시판 사례인데요. 대부분 친구들은요, 학교에 잔반이 많이 남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또는 영양사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솔루션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어떤 한 친구가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정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식판에 조금만 더 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조금과 음식을 담아주시는 선생님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반 공기 먹고 싶어서 밥을 펐는데 막상 푸다 보니까 또 먹다 보니까 되게 많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보고 기준이 모호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문제 정의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문제 정의로 옮겨가면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무지개 실선을 그어 무지개 식판을 만들었고, 실제 70%의 잔반이 해결되는 그런 문제 해결의 사례로 나왔습니다. 이 사례가 대표적으로 문제 정의를 잘한 사례 중에 하나라서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는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문제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느낌이 오시죠.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이런 모습들 많이 보시죠. 바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바로 대표적으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 정의,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솔루션, 경고문을 붙이고요,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CCTV를 달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근데도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이런 사회 문제, 복잡한 문제일수록 저희는 조금 더 세세하게 또 공감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가에 또는 원룸이 많은 그런 주거 지역에 특히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밖에 모른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놓고요. 왜 여기에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공감하는 관점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실제 저는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정의를 했더니요, 약 한 40가지의 문제 정의가 도출이 됐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곳에 검은색 비닐봉지에 특히 음식물까지 쌓아서 버리는데요. 왜 그럴까요? 알고 봤더니 그들에게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1리터짜리가 제일 작은데요. 아마 손바닥 하나 집어넣으면 꽉 찰 겁니다. 그 작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요, 채우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혼자 먹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봉투를 가지고 또 이 봉투를 작은 음식, 그러니까 적게 사서 최대한 적게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음식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작게 나오는 음식물을 쌓다 보니까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곰팡이가 쓸고 또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심지어는 음식을 해먹고 싶지 않은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쓰레기를 버리는 그 경험, 또 이들을 공감했을 때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시스템이 불편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근본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수많은 맥락 속에 하나하나가 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그냥 한꺼번에 경고문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문제도요, 정말로 많은 문제 정의가 있고요. 이 안에서 동네마다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세세한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서 해결한다면 아마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게 바로 문제 정의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정의를 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존의 방식에서 불편함과 개선할 점을 발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요,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를 잘게 쪼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세분화해야 될까요? 문제 정의는 세분화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세분화를 해야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분화를 해야 조금 더 사람이 들여다 보이고요, 맥락이 보이고요, 그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를 원인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현상이라도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보이지 않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문제를 발견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 정의가 가장 핵심입니다. 잘못된 문제 정의, 추측과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면요, 아이디어도 잘 안 나오고 잘못된 솔루션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 정의가 안 되면요, 해결책도 잘 안 됩니다. 정말로 창의적인 솔루션을 갖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요, 문제 정의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들을 디자인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새로운 해석들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창의적인 솔루션을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 그런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공감을 통한 문제 정의는 정말로 중요한 거겠죠. 마지막으로 문제 정의의 3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바로 그 지표입니다. 첫 번째, real.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까? 이것을 알려면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됩니다. 공감을 해야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value입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inspiring. 당신은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정말 그 간절함과 절실함, 이 두 가지가요, 정말 변화를 만들어내고요,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돕습니다. 이렇듯 변화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간절히 해결하고 싶을 때 만들어지는 게 저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창업을 도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제품을 만들고 싶은지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제 발견하는 과정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인 공감하기 과정과 문제 정의하기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깊은 공감,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는 관찰, 인터뷰,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하면서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객을, 사람을 공감하다 보면 그 전에 몰랐던, 숨겨져 있던, 예기치 못했던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문제 정의가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문제 정의만 제대로 해도요, 아마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고객을 만나시고요, 조금 더 고객을 깊이 공감하면서 숨겨져 있는 그들의 문제점들을 잘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주면서 동시에 그 비즈니스도 한번 성공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